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이 최근 발의한 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이것이 왜 단순한 입법 시도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고 자신 있는 법안이라면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하고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나중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이번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다시 예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탄핵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탄핵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준비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해 대통령직을 박탈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거나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연금과 의료, 교통 지원을 주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탄핵도 별것 아니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아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조건부 회복입니다. 파면 후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된 경우에 안에 탄핵으로 박탈된 예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장만 보면 절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건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탄핵의 본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예우는 공직의 명예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 책임을 헌법재판을 통해 물어 파면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다시 명예를 부여한다면 이는 헌법적 판단을 행정적 혜택으로 뒤집는 셈이 됩니다. 더구나 사면을 예우 회복의 조건으로 걸어두는 순간 사면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가 커집니다. 사면은 사회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신분 회복의 열쇠로 만들어버리면 사면은 정의의 회복이 아니라 거래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이 특히 강하게 지적한 대목은 탄핵도 내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강 의원의 글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로 박근혜와 윤석열이 언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박근혜를 넘어 윤석열까지 염두에 둔 통로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더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탄핵 이후의 책임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간이 지나면 예우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길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향후 권력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계산이 권력자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헌법이 지키려는 경계선은 무너집니다. 더 문제적인 대목은 이런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국민의힘이 늘 말로만 사과를 흉내낸다는 점입니다. 강덕구 의원은 장동혁의 사과를 언급하며 그 사과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이번 법안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은 사과지만 행동은 복권이고 말은 반성이지만 입법은 미화입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국민은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사과는 정치적 방패일 뿐 본심은 따로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동 발의자 명단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박대출, 최형두, 우재준, 추경호, 윤한, 홍조지연, 강명구, 윤재호, 기현, 승구자근, 김재섭 등 11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나 일부 의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닙니다. 당내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향성이 공유된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영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법안을 원칙이나 제도 개선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맥락을 놓고 보면 선거를 앞두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를 자극하려는 계산으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탄핵의 책임을 정리하지 않은 채 예우 회복을 던지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지지층 결속을 위한 정치적 장사에 가깝습니다. 이를 국익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말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게 됩니다. 국익은 외교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는 능력 또한 국익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탄핵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된 것입니다. 이 상식이 흐려지는 사회는 위험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누구나 선을 넘기 쉽기 때문에 제도가 그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공직자의 명예로 인정하지만 여기부터는 공동체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입니다. 탄핵은 바로 그 선을 넘었다는 국가적 확인입니다. 그런 확인을 국가가 했음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예우를 주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박아버린다면 탄핵의 의미는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헌법을 마지막에 꺼내 쓰는 소품처럼 취급하는 정치가 늘어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자주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박정희 동상 논란이 함께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범 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불법적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책임의 역방향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시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기념 사업을 제한할 법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무엇이 민주공화국의 방향인지 더 이상 헷갈릴 여지는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의 정당성 자체를 묻고 있으며 현행법이 갖는 한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잘못은 기록하고 책임은 남기며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그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탄핵된 인물을 다시 예우하고 독재자를 기리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느냐는 결국 다음 권력자들에게 무엇을 따라해도 되는지를 가르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묘지는 국가가 공동체의 가치로 인정한 공간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인물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순간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국가가 예우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국가 스스로 낮추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법안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권력 회복 이후를 준비하는 예행 연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다시 잡으면 다 복원하겠다는 신호를 미리 흘리는 방식입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더 노골적인 요구가 등장할 것입니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통합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확인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다음 선은 훨씬 쉽게 넘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입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돌려주는 법은 민주공화국의 심장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행위입니다. 공적 공간에서 헌정 파괴의 상징을 미화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조용히 마모시킵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사과가 아니라 입법을 봅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통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선을 피할 수 없고 민주당 역시 이 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